성시간TV 엄현석입니다. 드디어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인데요. 이 개인 서비스업, 영어로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으면 그 소득을 주는 사람이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3% 해가지고 3.3%의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기중에 수입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냈던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해야 되냐면은, 내가 소득을 받을 때마다 3.3%의 세금을 냈고, 그걸 이제 원천세라고 하거든요. 원천징수세액, 원천세라고 하는데, 그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그 1년치 내가 2018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원천세와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계산된 세액과 비교를 해서 원천세가 더 크다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고, 원천세가 더 작다면 세금을 다시 더 내야 되는 그런 정산의 과정을 해주려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5월에 왜 하느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2월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되고, 3월에는 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5월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금이란 건 기장을 통해서 회계장부를 만들고, 만든 회계장부에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분들이 기장하게 되면 그 기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굳이 기장을 안 하고 다른 좀 단순화된 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바로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내가 전체 벌어들였던 수입 금액에서 주요경비, 재화를 매입했다거나 사무실 임차료를 줬다거나 인건비를 지급했다거나 이런 주요 경비들은 빼고, 기타 경비는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체 수익 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로 기타 경비를 간접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전체 수익 금액에서 빼주는. 그런데 사업자 중에서도 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힘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단순 경비율이란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림 계속 보시면은 수익 금액에서 곱하기 단순 경비율로 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비율은요, 그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 업종에 이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 납세 의무자가 이 비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비율이 몇 프로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주요 경비를 일단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리랜서 분들은 주요 경비라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적 영역이니까 재고 매입할 일도 없고, 인건비,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 줄 일도 별로 없고, 사무실이 있으면 임차료 나가겠지만 사무실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프리랜서들은. 그러니까 이 주요 경비라는 게 별로 없어요. 주요 경비를 인정 못 받고 바로 기준 경비율을 고려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이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세금에 비해 소득 금액이 더 커지겠죠. 오히려 불합리하잖아요. 단순 경비율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기준 경비율로 계산한 것과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것과를 비교해서 요 산식에 의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알면 좋고 몰라도 세금 신고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홈택스가 다 알아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홈택스 로그인 해가지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세금 신고 안 하신 프리랜서 분들은 좋아요 눌러 놓으셨다가 요거 한번 켜 놓으시고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세금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고요. 일단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요 신고 납부를 누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시고, 그러면은 내 소득 유형에 맞는 이 신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개인 프리랜서신데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간편장부인지 단순 경비율인지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팅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번 귀속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여기 나온 겁니다. 이분은 여기 보시면 근로를 하셨다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가 그만두시고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부분과 근로소득 부분을 합쳐서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근로자 때 냈던 국민연금 내역도 있고요. 내가 이미 신고했던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업종 코드 앞자리가 94번대인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 얘를 누르시면 돼요. 주민번호 조회를 누르시면은 뭐 주소랄지 전화번호랄지 뭐 이런 게 조회가 되고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분은 근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로소득이랑 부동산 임대업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 소득이 있으시면 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게 누르시면 나의 소득과 맞는 그 상태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자 명세라는 게 있는데 얘를 하나 누르시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세요. 그럼 요 밑에 그 코드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다른 건 누르실 거 없고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됐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선택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은 등록이 됐고 이 조회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 명세마다 해당 내용에 맞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신고할 거니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세요. 두 가지 코드로 이게 조회가 돼서 각각 내가 얼마 벌었는지 그 업종 코드별로 얼마 벌었는지 요 오른쪽 업종별 총 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을 내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뜬 다음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경비율이니 기준 경비율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셔도 내가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했던 대로 조회된 수익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같은 경우에는 9409 코드로 수익 금액이 2558670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입력하고 다른 데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경비율 제도, 단순경비율로 적용되는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맞게 요 소득금액이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기 누르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 입력됐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세요. 내가 기존의 사업소득으로 3.3% 냈던 거를 조회하는 화면이거든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세 신고를 제때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얘를 누르시면 내가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과 그 소득세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전체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됐고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세요. 간단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다음에 이분은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요 근로소득 명세서가 이렇게 뜨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뭐 이렇게 따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누르시고 여기서는 이제 결성금이 2월 결성금 명세서인데 이거는 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했으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결성금은 내가 기장을 해야지만 내가 그 손실이 발생해도 그 다음 연도에 그 손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장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만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 공제 및 특별공제는 이분은 국민연금을 냈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회가 됐는데 그런 게 없으시다면 아마 금액이 없어요. 입력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뭐 소득공제는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고
뭐 기부금 명세서인데 기부금 낸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유형 코드, 법정인지 뭐 종교단체인지 정치자금인지 이런 거에 맞게 선택하신 다음에 기부자, 본인이면 본인 주민번호 누르시고요. 기부처, 내가 어디에 기부했는지 입력하시고 내가 얼마 기부했는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없으시면 넘어가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액 감면 신청서인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근로자나 뭐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고요. 세액공제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고요. 여기도 이제 대부분 특별하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해주고 요분은 이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라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내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하나 떴는데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빚지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원래 기장이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장하셔야 되는 분들이 기장을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벌금을 내야 돼요.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에서 빼주는데 이 소규모 사업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분들 또는 작년에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신 분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 3번은 기타 특수한 업종인데 3번은 모르셔도 되고 기장을 안 했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는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산세 항목은 뭐 따로 입력할 건 없고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납부세액 명세서라고 있는데 뭐 아까 우리 사업소득 불러왔잖아요. 내가 3.3% 냈던 세금 이분은 사업소득으로 이만큼 세금 냈고 근로소득으로 이만큼 세금을 냈다 뭐 이런 표시입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고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 세금이 자동으로 쭉쭉쭉쭉 계산되고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여기 납부할 총 세액이 나와 있죠. 여기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19만 1,000원이었던 거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1만 5천 원이어서 7만 5천 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금액이 마이너스 표시가 됐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면 그 계좌로 세금을 돌려줍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부분들은 알면 좋고 뭐 몰라도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따라가셔서 신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5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